만약 내가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우선 연봉에 큰 관심사가 있을 거고, 또 사업장의 위치, 그리고 근무 일수 등이 구직 광고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일 겁니다. 저는 운동선수로 수년간을 지내오다 이른바 운태기가 왔어요. 운동이 힘들고 싫어진 거죠. 운동을 대신해서 저의 생계를 이어갈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구인 광고에서 찾아봤고,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본 부분은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하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장시간 서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직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앉아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요. 저희 신랑이 다니는 병원 게시판에 구인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만 할 수 있는 제가 찾던 일이었습니다. 고민할 새도 없이 저는 바로 입사 지원을 냈습니다. 제 생애 첫 자기소개서도 이때 작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첫 면접 날 저는 다수의 지원자 가운데 단 한 명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무언가를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일반인들과 마주하는 환경을 좀 두려워했거든요. 제가 장애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진 않지만 그들과 견주어 본다면 저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일반인과 함께 면접을 보는 환경은 당연한 건데, 제가 면접 자체가 처음이니 일반인과 제가 동일 선상에서 놓인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가 지원한 회사가 장애인 지원 사업장이었던 거죠. 정말 전 모르고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격을 했고 첫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의 업무는 바로 이 전화기로 모든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콜센터 업무였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다소 힘든 일 또는 꺼리는 일, 낮은 보수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콜센터 업무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단순한 전화 업무만이 아니었어요. 전화로 1차적 궁금증을 해소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증상을 물어보시면 매뉴얼대로 증상 상담을 해드리고, 또 증상에 맞는 의료진을 선택하고 예약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는데요. 병원에 대한 지식 또 업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가능한 업무입니다. 저는 제 일에 만족하며 11년째 장기 근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 일을 사랑하냐면요. 입사한 지 1년 만에 병원 콜센터 직원 최초로 모범상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며 운태기를 극복해서 지금은 다시 운동에 열중하고 있어요. 운동선수이자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투잡 러인,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평화아름 소속 의정부 성모병원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유미 사원입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어쩌다가 이런 몸이 되었는가일 것 같아요. 저는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저에게 아픈 기억은 아니거든요. 저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양하지 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공장 관리직이셨고 저희는 그 옆에 집이었어요. 그래서 공장이 저희 놀이터였죠. 하루는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그만 분쇄기에 저의 몸이 빠져버린 거예요. 병원을 바로 찾았지만 저는 양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0살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참 좋은 것을 물려주셨는데 바로 긍정적인 사고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침 학교를 등교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고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앞에 휠체어를 싣고 등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이 창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도리어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죠. 너도 태워줄게. 그럼 나랑 같이 놀아줄래 하면서요.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데 작가님이 혹시 저의 인생의 시간을 되돌린다면 언제로 되돌리고 싶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의 인생에 아쉬움을 가진 적이 있나? 아마 장애를 가지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의 답은 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안타까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제 모습이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순하게 저는 장애가 없던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장애가 있어도 그에 대한 불편함이나 아쉬움이 없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인도해 주셨고 지금의 남편은 저를 잘 배려해 줍니다. 학창 시절에도 저는 일반인 학교를 중학교 때까지 다녔어요. 스스럼 없이 친구들과 지냈고 그런 환경이 제가 나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전에 부모님께서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등하교를 해주실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에 진학해서 배움을 택하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그곳에서는 미래에 대한 문이 많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가서 알았는데 그곳은 운동이 특성화된 재활학교였어요. 장애인은 누워만 지내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충분한 운동을 해야 건강해져요. 휠체어를 미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고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선 운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양한 운동을 접했습니다. 농구, 테니스, 휠체어, 역도 등 아마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접하기 힘든 종목들이었죠. 하지만 운동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하체의 감각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상통을 겪었는데 이 통증은 절단 환자라면 90% 정도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발이 없는데 발이 있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환상통이 심하면 우울증, 무기력증도 함께 동반이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었었죠. 그런데 운동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해낼 때의 쾌감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열심히 운동을 한 덕에 저는 새롭게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펜싱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국가대표로 첫 출전을 했던 한 경기에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펜싱이라는 운동이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많이들 물으세요. 왜 하필 펜싱을 선택하였냐고요. 저는 큰 이유는 없어요. 우선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고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땐 정말 쫓기듯이 운동만 했어요. 결과물은 수상이고 또 수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펜싱은 삶의 활력소예요.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경기를 할 때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아름이라는 회사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특수하게 장애인 직원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는 카톨릭 대학교 5개 직할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4년 전부터 중간관리자까지 진급을 했다가 운동과 직업을 병행하자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매니저 직함을 작년부로 내려놨습니다. 콜센터라는 직업은 얼굴이 보이지 않다 보니 모든 불만을 저희에게 쏟아냅니다. 한참 욕을 먹고 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배가 부르답니다. 요즘은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욕하시면 안 되거든요. 일부 개념 있는 분들은 실컷 욕하고 상담원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며 이해해달라고 사과합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들어주길 잘했다 생각하면 나의 일에 또 보람이고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동료들이 저에게 흡수가 되어버려서 제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직장 동료들하고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무렵 저에게 신발을 찾습니다. 저는 양아지 절단이기에 신발은 따로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 저는 능청스럽게 예쁜 신발 하나 사달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네일 케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의 네일 케어를 하고 가면 발은 어떤 걸로 했냐고 합니다. 그럼 또 저는 능청스럽게 난 발 없잖아, 또 까먹은 거야 하고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때문에 직장 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운동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어서 항상 연차 걱정 없이 운동과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콜센터라는 곳은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우선 정말 다양한 문의와 민원이 쇄도하는 곳이에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의 전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일단 통성명부터 하세요. 내가 어디 사는 누군데? 라고 하세요. 제가 통화 이력을 확인하고 오랜만에 전화 주셨네요 라고 하면 아는 척을 해드리면은 본인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반가워하시죠? 그럼 그 순간부터는 뭐든지 오케이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도 서비스직이다 보니 민원에 빠르게 대처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가 즐거워요. 일단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경계 없이 대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도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런 일로 느껴지는 성취감을 나누고자 저는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도 사회활동을 권장합니다. 찾아보면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벌 수 있는 수입이 지원금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도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또는 장애 등급에 따른 혜택이 있으면 돈 빼기 이상은 손에 쥐거든요. 정말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이 돈으로 또 사라져요. 그렇게 또 삶의 패턴을 맞춰가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딱 그 정도 선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굳이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 틀에 갇혀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면 요즘은 버스도 문턱이 없어지고 자가용도 장애인 지원으로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장애인이 기동력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한 번의 면접으로 11년 동안 근속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이 역시 저의 도전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장애를 가지게 되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과의 교류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나누게 되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관심사도 흥미도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며 느끼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일이 또 사건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입니다. 저의 좌우명은 베풀며 살자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많이 받고 살아온 편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남편의 배려가 그러하죠. 부모님과 남편이 베풀어준 사랑으로 현재 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 차례겠죠? 후배 펜싱 선수들에게 조언을 주며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저희 사업장 내에 저의 영역을 충분히 해내어가며 팀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는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여동생이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각자의 위치를 확실히 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도울 곳이 있다면 저의 능력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저의 삶의 목표이니까요. 오늘 저의 강연을 들은 분들도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